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토플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5가지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만 잘 짚고 넘어가셔도 여러분들은 많이 시간을 낭비하시는 걸 피하실 수가 있다. 이걸 먼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우리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모든 문장의 내용을 다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문장의 모든 내용을 다 해석을 해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다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걸 모든 내용을 다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만 해당이 되느냐? 지문에 있는 내용 말고요. 보기에 있는 내용은 다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보기에서는 단어 조그만한 거 하나로도 오답을 출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뭘 하자? 지문은 다 안 봐도 되고 보기는 다 봐야 된다. 아시겠죠?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핵심 내용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핵심 내용. 아시겠죠? 핵심 내용이란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절, 그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는 부분이죠. 아니면 보어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안에 나오는 종속절 또 어느 정도 봐주면 좋아요. 그 안에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어떤 부분을 꾸며줄 명사, 형용사, 부사절 등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문장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부사, 접속사, 전치사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although 아니면은 뭐 in spite of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또 들어있는지 어떤 문장 구조나 패턴을 가지고 나오는지를 좀 알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핵심이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해석을 안 해주셔도 되고 특히 토플에서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별로 해석을 안 해주셔도 된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지문을 먼저 읽어야 된다라는 걸 먼저 생각하시는데요. 많이들 이제 하시는 질문이 선생님, 지문을 먼저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문제를 먼저 읽어야 되나요? 이게 지문을 먼저 읽는 SAT나 ACT 같은 좀 시간이 긴박한 그런 시험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토플에서는 단연코 반드시 문제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먼 곳을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뭐부터 하시죠? 먼저 내비부터 찍고 가시죠. 이 문제를 보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내비부터 찍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드시 문제부터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항상 정답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가지고 주셔야 되는 게 좋은 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문부터 보지 마시고 항상 문제부터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오해입니다. 바로 필기는 그냥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 뭐라고요? 필기는 그냥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필기를 최대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필기를 최대한 많이 해야 되는 거는 그냥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통합형 스피킹, 그냥 통스피라고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합형 라이팅. 이 두 부분에서는 필기를 정말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심지어 여기에서도 핵심 내용 위주로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왜 저 부분들에서는 필기가 더 많이 필요하냐면은 저거는 가지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스닝 섹션에서는 그냥 듣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이해를 하고 그냥 그걸 가지고 머릿속에 담아놓은 채로 문제를 풀니까 머리에 담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통합형 스피킹이나 라이팅 같은 경우는 시간이 긴박하고 내용도 한 번에 담아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복원을 해야 되는 정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머리에는 담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더 써놔야 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필기는 많이 하면 할수록 듣는 내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필기량이 많아질수록 듣는 실제로 이해하는 양이 줄어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기는 좀 최소한을 하고 캐치하는 범위를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핵심만 줄임말이나
아니면 이니셜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irrational commitment. 예,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irrational commitment를 이걸 다 쓰다가 막 다다음 문장 넘어가 있고 그러겠죠, 리스닝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IC만 쓰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화살표. 어떤 것에 관계를 나타내줄 때는 화살표. 뭐 예를 들어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어떤 게 무엇을 꾸며준다 이러면은 그냥 그쪽으로 화살표를 보내시면 되고요. 어디 쪽으로 간다 해도 화살표를 보내시면 되고요. 어디 쪽으로 뻗쳐져 있다 그러면 화살표를 여러 군데 펼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필기를 남겨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오해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바로 정답부터 골라야 한다 라는 오해입니다. 자, 뭐라고요? 정답부터 골라야 한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이유가 항상 정답을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부터 골라야 한다가 오해라고요, 선생님. 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토플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좀 하시면 안 된다. 왜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은 모든 토플 문제를 지문을 출제를 해놓고 문제를 출제를 할 때 항상 뭘 하냐면 paraphrasing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예요? 문장의 재구성이에요. 자, 일단 그리고 문장이 단 하나의 동의어라도 사용을 해서 재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절대로 100% 똑같은 내용일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100%가 동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확신이 항상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풀 때, 특히 이제 리딩, 리스닝 하실 때는 뭔가 계속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뭔가 자꾸 불확신하고 뭔가 탁 이렇게 짚히지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00% 확신을 하실 수 있는 쪽으로 의사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다? 항상 오답부터 제거를 하셔야 한다. 왜냐? 오답은 100%로 제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답 세 가지를 나머지 다 쳐내고 그 다음에 정답을 골라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정오가 아니라 오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오, 정, 아시겠죠? 그래서 화살표인데 잘못 그렸습니다. 네, 오답을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정답을 고르자. 아시겠죠? 정답부터가 아니라 뭐다? 오정, 아시겠죠? 써놓고 보니까 사오정이네요. 자, 다섯 번째 오해는 바로 이겁니다. 어려운 영어를 쓰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려운 영어를 쓰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스피킹, 라이팅에서 많이 이제 해당을 하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라이팅은 그렇다 쳐. 근데 스피킹에서 진짜 어디서 이제 본 어려운 단어들을 막 갖다가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력은 너무나도 가상하고 그 ETS에서도 들으면 참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세상은 노력한다고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면 안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논리부터 항상 갖추고 어려운 영어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어려운 단어를 쓴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되면 스피킹이든 라이팅이든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적으로 먼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내용을 갖춰 놓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표현을 입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죠. 그 다음에 어려운 표현을 얹어 주셔야 된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스피킹 라이팅에서 26점 이하를 목표를 하신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토플 전체 공부하는 인구의 90%거든요. 그러니까 26점을 스피킹 라이팅에서 밑으로만 받아도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쉬운 영어를 쓰자. 아시겠죠? 무조건 쉬운 영어로 말을 되게 말을 하자. 말을 되게 쓰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한번 토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